네, 화요일 저녁 오늘 되게 쌀쌀했죠. 굉장히 추워졌더라고요. 10월도 이제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문화가 생겨나고 또 많은 또 우리의 생활들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곳 독서 문화도 참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해서 집에서 책을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전자책과 또 오디오북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도요, 제 주위에서 오디오북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종이책이 익숙한데 오디오북을 따로 저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양세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디오북 어떻게 좀 만들어야 하는지, 저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만드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램프앤라이트랑 1458 뮤직이라는 브랜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램프앤라이트에서는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좀 만들고 있고요. 1458 뮤직에서 다양한 음악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주로 음악책들을 더 많이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지난달에 2022년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수상이 있었는데 오디오북으로 저희 송사기의 클래식 음악여화라는 책이 좀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네요.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디오북이란 또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음성으로 책을 낭독해서 눈이 아닌 귀로 듣는, 여기서 제가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엄마가 본고 같은 데서 사기당해서 이렇게 듣는 그 세계 명작 동화는 디지털이 아니죠. 아날로그죠. 그런데 지금 유통되고 있는 오디오북은 디지털입니다.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 뒤에서 더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든 송사기 클래식 음악여화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비발디, 공공장소에 나오는 곡은 대부분 제 노래입니다. 비발디하고 병약하게 시작한 바로크 거장의 첫걸음 하면서 책이 쭉 이어지는데 이걸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음성으로 책을 낭독해줍니다. 공공장소에 나오는 곡은 대부분 제 노래랍니다. 비발디. 병약하게 시작한 바로크 거장의 첫걸음.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비발디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사계 쓴 사람 아니야? 정도는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음성으로 책을 낭독합니다. 이거는 AI가 읽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 작가님께서 직접 이 책의 본문을 다 낭독을 하셨고 저희가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서 현재 유통하고 있는 책인데 저희 종이책 원래 이 부분에는 그 비발디 그림이 그려 있어요. 제가 좀 그건 빼놓고 편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디오북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니까 아까 처음에 들으신 것처럼 정말 비발디의 작품이 BGM으로 흘러가면서 책을 읽어주니까 좀 종이책과는 정말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제작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는 기획과 제작과 완성하고 유통하는 단계가 있고요. 기획에서는 작품을 선택해야겠죠. 모든 책을 다 오디오북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떤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까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출판사인데 다 저작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오디오북이 서비스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계약했던 책이나 이런 경우는 전자책의 그 배타적 발행권이 계약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오디오북의 형태를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디오북은 완독하는 게 있어요. 책을 다 읽는 게 있고 발췌하고 요약해서 읽는 게 있고 드라마처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형태에 따라서 제작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오디오북에 맞게 원고를 좀 분석하고 전문 내레이터를 성우를 기용하거나 작가분이 읽거나 기용을 해서 기획을 맞추면 여기 되게 짧게 되어 있지만 가장 긴 단계입니다.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음악을 넣고 효과음 같은 걸 넣고 네. 그리고 검수를 하고 수정 작업을 한 후 오디오북을 마스터링하고 발행을 합니다. 마스터링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균일하게 소리를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오디오북을 발행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좀 종이책으로 일단 잘 팔린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나 읽어봤는데 오디오북도 있어 하면서 듣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편하죠. 그런데 좀 종이책으로 잘 팔렸다 그래서 너무 문어체 중심이거나 중의적인 표현이 있거나 글보다는 좀 사진이 중요한 책이 있잖아요. 미술책 같은 거. 그리고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다 보면 도표나 그림도 많이 나와요. 이런 책들은 오디오북에 딱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쪽에 나온 책이 저희 출판사에서 만든 유튜브 교과서라는 책인데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자책으로는 이퍼브로는 만들었는데 오디오북으로는 제작을 못했어요. 이런 표가 중간중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은 책들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기 좀 어렵고요. 대신 그렇다고 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오디오북의 기획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그림을 어떻게 상상력을 자극할 거냐 라는 식의 기획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북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나 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완독과 요약 발췌와 드라마 부분 극화가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어떤 것부터 좀 시장이 잘 열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오디오북을 보았으면 옛날에는 대부분 요약 발췌였습니다. 이 긴 책을 다 읽지 않고 일정 부분을 요약하고 발췌해서 오디오북으로 들려주고 좀 싸게 공급하는 그런 게 시장 초기였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완독을 합니다. 오디오북으로 나온다고 하면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완독하는 제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요약이나 발췌보다는 완독이 훨씬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부분 극화는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성우들을 많이 멀티캐스팅을 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오디오북을 들려주는 거죠. 옛날에 라디오를 좀 듣다 보면 예전에 뭐 정치 시사 프로그램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요즘 현대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드는 게 유행이고요. 돈이 가장 많이 듭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서 보통은 출판사 혼자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여러 플랫폼이나 단체들과 제휴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디오북을 어떤 책을 만들지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정했어요. 나는 잘 팔리고 있는 아니 요번에 내가 책으로 만든 이 상미라는 책 저희 출판사에 나온 에세이인데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에세이니까 완독을 한번 해볼까? 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읽어야 될까요? 누가 읽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1번에 오디오북은 유료 상품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돈을 주고 이걸 듣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내가 대표니까 이 상미는 내가 한번 읽어볼래 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책을 좀 읽어주시면 좋고요. 목소리와 전달력이 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민하는 게 작가와 성우분들 중에 누가 읽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예전에는 성우분들이 많이 읽으셨는데 요즘에는 작가분들도 실제로 많이 읽습니다. 저 송사빌 클래식 음악영화라는 책은 저 작가분이 좀 인플루언서세요. 유튜브도 하시고 크리에이터시고 구독자도 상당히 많으셔서 당연히 처음부터 저건 작가가 읽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이 책은 조금 달랐어요. 이 책은 작가가 읽을지 성우가 읽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성우분이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었었는데 이 책 내용이 이 작가와 작가의 어머니와 작가의 외할머니 그 3대에 걸쳐 있는 에피소드를 좀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작가분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좀 몇 개 녹음해서 보내줄 수 있냐. 내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작가분이 열심히 또 읽어주셔서 제가 들어보고 조금 성우분들에 비해서 아나운서분들에 비해서 전달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보완할 수 있겠다. 내가 기획으로 보완할 수 있겠다 해서 실제로 이렇게 녹음을 마무리하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연예인분들이 많이 읽으시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예인분들이 책을 읽어주시면서 오디오북 시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2019년 대비 한 6배 정도 커졌다고 해요. 그때 2019년도에는 저도 신문 같은 데서 본 거여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200억이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200억에 가까이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커지는 데는 분명히 연예인분들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도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책을 이렇게 읽으셨어요. 기도해 줄게. 너랑 너의 가족을 위해서. 할머님을 위해서. 너 지금도 기도를 하는구나. 몰랐어. 가끔은 하지. 도저히 내 손이 닿지 않는 일이 있으면 가끔은. 할머니의 임종 스케줄은 오후 4시에 잡혀 있었으므로 이별까지 9시간이 남았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세매본 것은 처음이었다. 한예리 배우가 안락이라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한예리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용용이 나르샤트 너무 멋있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좀 어떠세요? 잘 읽으시는 것 같으세요? 잘 읽으시죠? 물론 저보다 훨씬 잘 읽으시는데 기대만큼 뭔가 좀 더 잘 읽으실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연예인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그게 제가 좀 기사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런 오디오북을 만드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탤런트 분들이 연기를 할 때는 몸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오디오북은 오롯이 목소리로만 감정을 표현해야 돼서 오디오북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1인 낭독으로 내레이션을 혼자 쭉 끌어가야 되는 책은 연예인분들도 좀 읽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김태리 씨가 이상 씨의 날개도 읽었고 연예인분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확실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지나갔을 때 스토리텔이라고 나왔어요. 스토리텔이 오디오북을 유통하는 유통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연예인들이 읽는 오디오북은 보통 플랫폼사랑 제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플랫폼에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저도 조금 들었는데 오디오북을 또 누가 읽나 하면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오디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오디오북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밀리의 서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오디오 드라마다 해서 오연수, 이수혁 씨가 주연을 맡아서 오디오북을 만들었어요. 이게 왜 오디오북이냐 하면 먼저 브런치에서 소개된 글로 알고 있습니다. 브런치에서 소개됐다가 이 책은 좀 특이하게 종이책으로 나오지 않고 전자책으로 먼저 나왔어요. 전자책으로 나왔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독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종이책, 페이퍼북을 만들어 다음에 오디오북이 됐습니다. 잠깐 볼게요. 안녕하세요. 휴남동 서점 대표 이영주입니다. 특별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특별한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 사장님 좋아해요. 사장님 커피 리필 되죠? 고마워요. 뭐 인생도 쓴데 계속 살아가잖아요. 용기와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 휴남동 서점의 손님들은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마치 그 손님처럼요. 오디오 드라마.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지금 휴남동 서점으로 놀러 오세요. 아, 네, 저도 오연서 씨가 하는 서점이 있으면 매일 놀러 가고 싶습니다. 이 오디오 드라마라고 되고 밑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획이 밀리의 서재랑 지니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낸 출판사도 있을 거고 작가분도 있을 건데 이 오디오 드라마를 기획한 곳은 플랫폼에서 한 겁니다. 이게 짧게 들어보시면 짧게 있거든요. 1화, 2화에서 짧게 있는데 확실히 아까 한예리 씨가 읽은 것보다 더 잘 들어오고 재밌어요. 드라마처럼 이어지니까. 그리고 되게 제가 왜 이거를 좀 들어봤었냐면 신기한 게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총 12명인가? 이렇게 등장인물이 있는데 단역까지. 그래서 메인 2명, 주연이 2분이 읽으셨고 오연수, 이수혁 씨가 읽으셨고 또 다른 분이 2명을 읽었고 나머지 단역들이 다 AI가 읽었다고 합니다. AI가 읽었는데 티가 안 나요. 이게 AI인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뭐가 AI지? 좀 말이 좀 어색한 게 이게 AI인가? 근데 저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조연 빼고는 다 AI가 만들었어요. 이 지니뮤직이 KT에서 운영하는 그 음악 플랫폼이잖아요. 이쪽에서 그런 오디오 AI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렇게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걸 보고 좀 아주 가깝진 않겠지만 조만간 오디오북 제작하는 게 훨씬 쉬워질 수도 있겠구나. AI가 읽어주면 틀리지도 않고 편집도 할 게 없고 좀 기술이 발달하면 또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저희 출판사도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아직 좀 영향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오디오북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누가 읽을지도 정했고 뭘 읽을지도 정했고 그럼 어디서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녹음 스튜디오에서 읽어야 됩니다. 전문 스튜디오에서 읽는 게 가장 좋고요.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녹음실도 좋습니다. 이게 목소리만 녹음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아주 좋은 스튜디오를 섭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팟캐스트 녹음실은 실제로 시간당 15,000원? 이렇게 빌려주는 데도 많고 무료로 빌려주는 곳도 많습니다. 또 출판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무료고 제가 아는 곳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판교에서도 스튜디오 무료로 빌려주는 데가 있고 광명시에도 있고 찾아보면 스튜디오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엔지니어가 좀 같이 있어야 돼요. 녹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저렴한 스튜디오를 사용하셔도 되고 오디오를 좀 누가 받아주는 게 좋겠다 하면 좀 전문 스튜디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읽어야 되냐면 재생시간 기준으로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읽어야 됩니다. 성우분들은 거의 안 틀리세요. 실시간으로 막 읽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말이 틀려서 멈추는 게 아니라 책을 만드는 연출자가 이거를 좀 다른 감정으로 읽어주실래요? 라고 좀 요청을 해서 다시 읽는 경우가 있지 성우분들은 잘 안 틀리시는데 작가분들이 읽으시면 좀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재생시간의 3배 정도가 될 거다. 그러면 재생시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보통 글자 수로 400에서 500자를 1분 정도에 읽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북 녹음하기 전에 이렇게 한 챕터를 좀 읽어봐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 2장을 읽어봐서 내가 읽을 때 이 정도 시간이 나오는구나. 전체적으로 이런 게 몇 페이지 있으니까 얼마가 걸리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튜디오를 녹음하는 비용이 시간당 같잖아요. 그게 좀 예산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생시간이 한 3시간 될 것 같으면 9시간을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작가분이 읽으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녹음 시간은 하루 3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이거를 이제 녹음실에서는 1%라고 하거든요. 녹음할 때 1% 그러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를 녹음하는 시간인데 3시간 이상 읽으면 좀 목에 무리가 갑니다. 좀 다음날 목소리가 전날은 카랑카랑했는데 왜 오늘은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있지? 라고 할 수 있어서 3시간 정도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녹음 시간이 12시간이에요 했지만 그걸 하루에 녹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녹음하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검수를 하면
이상한 발음이나 잘못 낭독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때 녹음할 때 발견하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서 검수 재녹음을 한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스튜디오를 녹음할 때 이거는 뭐 1시간 정도 나중에 재녹음이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 게 더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좀 원고를 책으로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낭독자한테 책으로 주시면 읽으면서 이 책 넘기는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꼭 PDF 파일로 준비하셔서 아이패드로 넘기면서 녹음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의 오디오 재생 시간 제가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 책의 사이즈도 다르고 낭독하시는 분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좀 읽어보고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좀 돈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비용이 드는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6가지 분야가 돈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오디오북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낭독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우가 무조건 비용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써놨겠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녹음실 렌탈료가 들어가는데 내가 장소만 빌릴 거냐 아니면 엔지니어가 같이 포함돼서 받아줄 거냐에 따라서 렌탈료 차이가 좀 있고요. 오디오 파일 편집하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믹싱을 해야 되고 마스터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음악을 넣을 거면 BGM과 효과음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책이 잘 녹음되었는지 검수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료는 출판진흥원에 있는 건데 보통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단행본 기준으로 700에서 8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좀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출판사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맞추시면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출판하면서 정말 듣기 싫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주변 분들이 가끔 모르시겠습니까? 가끔 전화하셔서 내 책 만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드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뭐 대략 이렇게 7, 800만 원 들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책을 몇 페이지를 만들지 뭐 칼라로 찍을지 그냥 일도라고 부르거든요. 흑백으로 찍을지 이 책을 종이를 어떤 종이를 쓸지에 따라서 제작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작하는 비용 차이도 나고 편집인을 붙일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냥 쓴 대로만 책을 낼 건지 디자인을 알아서 하실 건지 디자인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비용은 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도 비용이 뭐 700이에요 800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무의미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빨갛게 친 부분은 직접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디오북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건 당연히 책을 만든 편집자분이 포함돼서 하면 좋고 녹음 진행도 어렵지 않거든요. 할 수 있고요. 낭독자 비용 말씀드린 거는 성우가 무조건 비용이 높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우분들도 그 협회 소속 성우가 있고 안 그러신 성우분들이 있는데 시간당으로 다 받으세요. 시간당으로 받아서 평균적으로는 한 30만 원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 더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당 100만 원이 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우분들 하면 성우분들에게 주는 비용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 3번 녹음실 렌탈료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우분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잘 읽으십니다. 그래서 렌탈료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내가 비용 때문에 작가를 섭외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산이세요. 왜냐하면 작가분들한테도 이 낭독비를 드리거든요. 그거를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 오디오 파일을 편집하는 부분도 저는 출판사에서 또 제작자가 직접 하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케이 컷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오디오북을 제작하는데 비용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편집을 하도 많이 초등학생들도 잘해서 맞는 부분을 자르고 틀린 부분을 이렇게 버리고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도 무료 프로그램도 많아요. 오디오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왜냐면 오디오북 그 트랙 하나만 편집하면 되니까. 그리고 출판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도비를 클라우드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어도비 생각하면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 뭐 책을 만드는 인디자인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오디오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오디오북을 편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도 직접 편집하시면 좋겠고, 믹싱은 뭐냐 하면 트랙이 내가 성우 녹음본이 있고 밑에 BGM 음악이 있고 이렇게 효과음이 있으면 세 개의 음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소리가 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믹싱이고, 마스터링은 뭐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이 이거는 소리가 뭐 100이고 이건 5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정값을 줘서 좀 균일하게 오디오 파일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음악을 내가 음반을 만든다 그러면 직접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 영역인데 이거 저희는 음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디오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면 충분히 편집을 할 수 있고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편집을 직접 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수정이 생깁니다. 저희도 송사bil 클래식 음악여와 수정을 2번 했어요. 오디오북을 유통하고 뭐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뒤늦게 발견해서 편집을 다시 했는데, 다행히 저희 내부에서 파일 편집을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보냈는데, 이런 걸 이제 모르시면 제작사와 이제 거래가 끝나고 한 6개월이 지나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편집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절대 안 되진 않겠죠.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상당히 번거롭고 나는 되게 급한데 그분들은 또 안 급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은 직접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검수는 당연히 출판사에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뭐 기술적인 검수가 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외주 작업 범위에 따라서 비용이 드는 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요. 출판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참 기업들에게 지원을 잘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판진흥원에서 1년에 3번 오디오북 지원 사업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오디오북 지원 사업은 기존에 만들어진 종이책이 있으면 그 종이책을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지원 사업을 하고요. 작년 올해는 그 편당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오디오북 오리지널 콘텐츠 지원 사업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 그건 많이 뽑진 않는데 이거는 비용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저희 냈다가 떨어졌는데 1,000만 원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오디오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하세요. 오디오북 기술 교육도 하시고 세미나도 여시고 저도 가서 듣고 그러거든요. 진흥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고민 안 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셔서 또 오디오북 제작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 와가는데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요? 제가 편집은 좀 직접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균일한 사운드를 추출해야 되고 유통 채널 스펙에 알맞게 파일을 전환해야 됩니다. 권장 음질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로 복잡하죠. 피크 레벨, 파일 형식, 채널 음질은 44.1kHz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맞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들으면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맞추는 게 아니라 다 설정값들이 있습니다. 설정값을 배우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해주시는데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편집 시간이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음 시간이 재생 시간에 2배 정도 걸린다고 하면 편집 시간은 3배 정도 잡으셔야 되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편집 시간을 좀 충분히 잡아 주셔야 되고요. 검수 수정 작업은 이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수를 하시는 분들이 타임 코드에 01, 00, 53 적은 다음에 에러를 좀 써주시고 좀 잡음이나 볼륨이나 내레이터에 오독이 있는지 책이랑 좀 비교해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되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좀 지루하지만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좀 틀린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재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수 시간은 보통 재생 시간의 1.5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다 한꺼번에 검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디오북은 기획이 끝나고 제작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유통하는 데까지 저희는 한 3달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오디오에서 음악을 사용하고 싶죠. 오디오북이니까. 오디오북이잖아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음악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디오북이니까. BGM이 없는 걸 하나 이거는 저희가 아직 유통한 오디오북은 아니고요. 현재 편집하고 있는 요 상밀한 책의 좀 한 부분인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작가분이 과연 낭독을 잘 하실 수 있을까? 뭐 물론 성우분보다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하시거든요. 들어보시면 엄마. 지하철을 기다리며 긴 침묵이 흐르다가 문득 엄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때? 엄마는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말이었다. 엄마는 요즘 무엇을 생각하는지, 엄마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엄마의 요즘 기분은 어떤지, 엄마는 무엇을 먹고 싶은지, 엄마는 어떤 꿈을 꾸는지, 엄마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엄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을 묻는 말이었다. BGM이 잘 읽으십니다. 심지어 이거를 낭독하시면서 몇 번 우셨어요. 그래서 울컥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쓴 글이고 본인이 감정을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제작가 입장에서는 뭔가 2% 뭔가 부족한데 이게 지금 최종본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BGM 만드는 분들이랑 회의를 하려고 제가 임시로 만든 건데 BGM을 깔면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엄마. 지하철을 기다리며 긴 침묵이 흐르다가 문득 엄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때? 엄마는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말이었다. 엄마는 요즘 무엇을 생각하는지, 엄마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엄마의 요즘 기분은 어떤지, 엄마는 무엇을 먹고 싶은지, 엄마는 어떤 꿈을 꾸는지, 엄마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엄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을 묻는 말이었다. 나는 문득 엄마가 아닌 상미의 삶이 궁금했던 것이다. 그것을 묻는 순간 나는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이에게도 궁금함을 못 이겨 이것저것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나는 왜 나와 모든 삶을 같이 한 엄마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던 것일까? 오래도록 엄마에게 어린 상미, 젊은 상미의 삶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한편으로 나는 오래도록 지금 이 순간의 상미의 삶은 모르는 척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엄마가 아닌 상미의 시간 또한 지금도 나와 똑같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내 들려온 엄마의 대답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좋아. 네가 좋아서 나도 좋아. 좀 제가 길게 들려드렸죠. 제가 좋아, 네가 좋아서 나도 좋아. 이거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진짜 이 작가님 어머니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인용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좀 성우가 전달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니까지 참여하셔서 녹음을 해주는데 BGM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오늘 송삼배 클래식 음악 다자광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저도 뭔가 돌아보게 되네요. 그럼 하이든의 아이디어가 유난히 돋보이는 두 작품을 만나봅시다. 첫 번째 곡은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놀람교향곡으로 더 잘 알려진 하이든 교향곡 94번 2악장입니다.
그거 들려드리고 싶어서 좀 오래 들었습니다. 놀란 비행곡을 페이퍼북으로 보면 깜짝 놀라보다 다 알잖아요. 근데 오디오북은 이걸 정말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들으면 자다가 이렇게 딱 깨거든요. 빵.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 음악이나 막 쓸 수 있으면 뭐 너도 나도 다 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저만 아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악 저작권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출판진흥원에 올라온 얘기인데 이건 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음악 원저작자에게 사용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뭐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넣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작곡을 한 김도훈 작곡가와 작사를 한 황성진 작사가님한테 가서 제가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이걸 넣어도 될까요? 이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설령 원작자들한테 저작권자들한테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미 씨가 부른 그 노래를 그대로 쓰려면 그 IP를 갖고 있는 기획사한테 사용료를 내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중음악을 오디오북에 넣는 거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음악을 넣으면 모노가 아닌 이제 스테레오 방식이 돼야 돼요. 이 오디오만 성우의 음성만 들어가면 모노로 뽑아도 되거든요. 근데 음악이 들어가면 스테레오로 뽑아야 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니까 비용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이제 가요 같은 경우는 원문에 나오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친구라도 될 거 이거 오디오북에서 부르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라고 제목을 단독해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가사를 거기서 부른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또 저작권법에 좀 걸립니다. 음악 부분은 저작권을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고 그게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저작권만 확보하는 걸 알고 계신데 실제로 저작 인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을 쓰려면 음원을 만든 그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작곡가와 작사가한테 허락받는 것뿐만 아니라 음원을 제작한 제작사한테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대중음악은 어렵고요. 전 아까 클래식 음악야와의 그 놀란 고양곡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썼나 하면 이건 지금 유튜브로 공개하기 좀 아쉬운 거지만 일단 클래식은 사용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작곡가들이 죽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외에도 작곡가가 사망하고 70년이 지나면 그 음악의 저작권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바뀝니다. 그 음악을 써도 되는데 하나 확인할 게 이게 저작 인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작 인정권은 클래식은 이렇게 공연을 하면 그 저작 인정권이 그 CD를 만든 회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녹음을 하고 70년 동안 보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녹음된 게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어플로 클래식 매니저라는 그 앱,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지만 이런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음반만 쫙 정리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앱도 있어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출판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여서 저만 알고 싶은 꿀팁이긴 한데 스플라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플라이스라는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쓰세요. 여기는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고요. 해외 사이트인데 이미 만들어진 뭐라 그러죠? 그 트랙이 되게 많습니다. 힙합 하시는 분들은 비트 주세요. 그리고 그 트랙에 맞춰서 막 노래하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노래들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저작권 프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북에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오디오북용으로 BGM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서 서비스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잘 고르시면 생각보다 쉽게 BGM을 좀 해결할 수 있고요. 저는 아까 들려드린 음악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작곡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연주자분들도 있으셔서 좀 지인 찬스로 물론 비용을 지불하죠.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피아노 솔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11곡을 만들고 있고요. 오디오북에 BGM으로 늘 뿐만 아니라 그 상미라는 저희 이 책 타이틀로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서 멜론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음악 저작권은 클래식을 많이 활용하셔라. 그리고 좀 저작권 프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외국 사이트 물론 다 유료입니다. 유료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면 좋다.
국내에도 이렇게 음원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오디오북에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오디오북에 쓰고 싶어서 좀 2년이나 그 결제를 해서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이제 마지막에 여쭤봤거든요. 오디오북에 써도 되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베이드는 안 된다. 그럼 도대체 게임엔 되는데 왜 오디오북은 안 되냐? 게임은 뭐 거기 서버에 접근해서 멋지게 써서 되는데 여튼 오디오북은 안 된다. 오디오북을 쓰려면 곡당 얼마씩 내라. 곡당 보통 한 2, 30만 원 받습니다. 제가 뭐 한 20곡을 30만 원씩 내고 쓸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그거는 좀 접었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해외 사이트 보시면 저작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BGM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2장만 더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북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오디오북을 혹시 단권을 돈 주고 사신 분 있으세요? 경험이? 나 오디오북을 저희 클래식 음악리아는 단권으로 사면 18,500원인가? 18,000원인가 주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신 분 있으세요? 오디오북은 아까 거의 다 들어보셨다 그랬는데 오디오북을 단권으로는 잘 안 삽니다. 대부분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윌라랑 밀리의 서재, 아까 스토리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도 오디오북을 이렇게 만들면 이 유통사에 유통을 합니다. 주로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사에 먼저 하고요. 교보문고나 알라딘 예스24에서도 오디오북을 단권으로 다운로드해서 팔 수 있고 네이버 오디언이라는 곳에 입점을 하면 일반 서점에 이렇게 벤더처럼 오디오북을 뿌려주시기도 합니다. 요거는 저희 송사리 클래식 음악리아 나왔을 때 오디오 클립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했고요. 윌라에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책을 자주 이렇게 이달의 오디오북으로 뽑아주세요. 저희가 특별히 어필을 안 하는데도 전화도 한번 오셨었어요. 전화 주셔서 이 책 어떻게 만들었냐. 그걸 왜 알려드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꼬치꼬치.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하시면 되고 좀 근데 슬픈 소식은 저 단권은 18,000원을 주고 내가 다운로드해서 샀다. 그러면 출판사에 한 70% 정도가 정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몇 명이 들으면 출판사에 그 한 카피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거 맞추셔도 제가 좀 책을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몇 명이 들어야 될까요? 500명? 500명이 들으면 한 권을 준다고요? 500명은 아니고요. 25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25분이 들으시면 하나의 값을 정산해 주어서 되게 좀 출판사 입장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플랫폼들이 정한 룰이고요. 뭐 이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9,900원을 내면 거기 있는 걸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출간한 지 좀 일찍 하면 15명의 서비스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한 카피의 비용을 주는. 그리고 정산은 한 달씩 정산해 주시는 데도 있고 제가 직접 밝히진 않겠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정산해 주시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고려하셔서 유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유통 전 준비 사항으로는 오디오북도 ISBN을 받아야 돼요. ISBN을 서지정보센터에 가서 받으셔야 되고 유통사 해상도에 맞춰서 이런 책 표지 커버도 몇 대 몇으로 주세요 라고 드려야 되고 유통사의 규격에 알맞은 오디오 파일을 제공해서 유통을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적당한 기류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디오북 그래도 관심 있으셔서 오셨잖아요. 그럼 오디오북을 정말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디오북은 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더 이상 테이프로 녹음해서 카세트로 듣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딱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좀 네, 이건 될 것 같은데 하면 조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종이책은 1,000권을 만들면 뭐 500만 원이 들어요. 2,000권을 만들면 또 그 다 팔리면 또 500만 원을 들여서 또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디지털 콘텐츠는 그냥 한 번 제작에 계속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제작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책은 제가 출판사를 이제 8년 정도 해보니까 나올 때마다 되게 신경 쓸 게 많아요. 분명 1세는 잘 만들었는데 2세 때 좀 색이 잘못됐어요. 뭐 뒤에 후가공이 좀 뭐가 났네요. 그때마다 신경 쓸 게 많은데 디지털 파일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여서 제작 비용이 1회만 들어가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그리고 종이책과의 매출 간섭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자책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통을 하면 왠지 느낌상 이 종이책 매출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이 책을 밀리의 서재에 유통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유통을 하고 있는데 종이책 매출이 눈에 띄긴 아니지만 확실히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른 건가? 라는 건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올랐어요. 근데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스트리밍 좀 밀리의 서재를 보는데 사기 좀 애매한 책은 밀리의 서재에 있으면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자책을 읽다가 뭐 종이책을 살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전자책으로 읽은 책을 종이책으로 사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디오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경험이 다르잖아요. 이게 전자책은 어차피 그냥 패드에다가 또는 헤드폰으로 내가 직접 읽는 건데 오디오북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여서 조금 구독 경험이 달라서 오디오북을 읽고 책을 샀다 이런 후기는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이입니다. 오디오북 과연 판매될 거야? 25명이 들어야지 뭐 하나 준다며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꽤 나는 편입니다. 저희 성사비의 클래식 음악리아는 물론 뭐 저희 전체 매출에 비하면 되게 적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제작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온 돈 다 저희 수익입니다. 수익이 나고 아직 페이퍼북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할인을 못하고 이벤트를 못하는데 오디오북은 해요. 그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디오북은 도서정가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벤트로 무료로 서비스하기도 하고 아까 저희 보셨잖아요. 처음에 이거 괜히 해주셨겠습니까?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인에 노출해 주셨어요. 70% 할인으로 노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도 되기 때문에 조금 마케팅하는데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원소스 멀티유즈. 이게 책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 페이퍼북으로만 수익이 끝났다면 이제 오디오북으로 제2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정말 종이책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이 상미라는 책을 페이퍼북으로 만들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이 원고를 한 30번도 넘게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나오지 이렇게 읽었는데 오디오북 녹음을 하는데 내가 읽은 책이 맞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내용이야? 이 이야기야? 라는 느낌이 들어서 종이책과는 좀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독자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오디오북은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중간중간 보여드렸지만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서비스도 하고 제휴도 하고 정말로 내가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큰 회사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보다 쉽게 열려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디오북 제작을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